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였는데요. 특히 운명을 달리한 이들 가운데 17명이 중국인 노동자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30, 40대 조선족 여성들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중국 CCTV는 현장을 생중계했으며 신경보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공장에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었으며 대부분 중국 동북부 출신의 30, 40대 조선족 여성들로 한국에서 가장 낮은 시급인 시간당 9,860원, 중국 돈으로 52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고인들을 향해 애도와 슬픔을 표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그들이 받은 시급에 대해 크게 놀라는 사고와 전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리튬 공장에서 큰 화재 발생, 네티즌들 안타까움을 표함과 동시에 한국의 최저 시급이 52엔이라는 소식에 더 놀라는 모습. 시급이 52엔이라니 네티즌들 생각지도 못한 수치에 오히려 깜짝 놀라는 반응까지. 그렇습니다. 물론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현재 중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로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막상 한국의 최저 시급을 접하자 자국과 너무 큰 차이를 보여 크게 실망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인명사고로 가슴이 아프지만 시급을 보고 더 마음이 쓰린, 북경에서 일해도 시급이 3,500원 수준인데 한국은 시간당 9,800원? 시급이 9,800원이라니 하루 종일 일해도 그 돈 못 버는데. 한편 중국 봉황TV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 내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과 생활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여정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13년째 근무 중인 조선족 노동자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시간 관계상 핵심 부분만 요약하여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那边韩国人愿意跟咱们在一起玩吗？他跟你合得上来，他就肯定跟你玩呗。但是很多韩国人还是不大愿意跟我们朝鲜族那啥，因为我们去了以后把他们那个工作都给抢了嘛，他们不干，然后他又说这些话，因为在现场有时候碰到韩国人啊，就因为你们啊朝鲜族的来在这儿干活，我们都没有活了，失业了，怎么地的，他们有那样的。这就我们到这儿给他们做了多少贡献，脏活累活差活他们都不干，然后我们干了。那您一开始到韩国那2、3个月干的什么活？他建筑工地他不有那些木工用的那模板，主要就是整理那些材料，有建筑方面那种材料，有那个方木啊，还有那个铁管子啊。这在那韩国老板他看我活干的也挺卖力的哈，然后他就让我当班长嘛。当时是12万韩币，12万折算人民币大概700左右吧，包吃包住嘛。包吃包住，1天700，那30天算下来2万多点。30天不会干满的，因为有下雨天，然后还有星期天。他脏累差这种活，韩国人他不愿意干，所以让我们这些外国人去干。有菲律宾的，还有越南的，还有那个俄罗斯来的，中国人、朝鲜族的倒不少。非法打工的中国人大概20、30万是有的，反正人很多。非法打工的这些就肯定工资很低了。对，他们工资低，然后一般都是干那个日结，他们干日结这个放心嘛，当天就可以要钱。收入一天按那个韩币的话，一天10万左右吧，应该是。当时报道写的是1小时50，1小时50啊，他8小时那就400块钱呗。像现在有多少中国人在韩国打工啊？这有统计吗？正式的和非法的，就是都加起来得超过100万，这个数现在就保守的这么看吧，大概得。我之前看的是50多万，但是韩国人他们统计了以后。过100万的，因为朝鲜族去的人特别多，光朝鲜族的得有7、80万，然后再加上这个咱中国就是非法去旅游签证费，他们非法待着嘛，
那样的也得有20多万吧。延边还有辽宁的打工从事的行业一般都是建筑，然后有一部分人是在厂里面，什么汽车零件啊，还有一些什么电子设备这些的。餐饮也很多，它就是一些女性比较多吧。租金1个月多少钱？30到40万之间。买菜啥的，韩国菜比较贵，然后1个月开销也在40、50万吧。电话费8万韩币8，然后还有交通费嘛，大概1000多块钱儿。生活一些开销就主要这些，每个月就7、8千块钱。要是1个月干的天数在23、24天的话，往家里能寄1万多块钱吧，去了我自己开销。当时就是电池厂发生了爆炸，引起了大火，瞬间就烧起来了，然后里面大概死了20多个人，其中有17个还是19个人，19个是咱们的中国同胞。对对对。那个大部分都是延边那些咱朝鲜族的，因为他们毕竟他得用这个会韩国语的嘛。对，然后呢说都是咱们朝鲜族30多到40多的女性，对，都是比较年轻的日结，都是按日结去嘛。他们日结去的一般都没有过期。像这种大事情的话，他们国家也能赔偿一些，赔他会，反正1个亿左右是应该能有吧。1个亿也就是50多万吧。韩国反正每年都出一些大事故，咱中国人去了以后遇难的也挺多，也多。韩国人要是出事了，和我们朝鲜族在那儿打工，就是正式的出事了以后，他赔的那个都不一样。你要韩国人要是出事了，他们赔的肯定会多的。他们要赔2个亿的话，我们朝鲜族去了最多能1个亿。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조선족들은 어떻게든 한국에 가서 살아보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무시하며 대하지. 사람들은 선진국은 물가가 비싸 생활 수준이 중국보다 못하다고 말하는데 다들 봐, 이 최저시급의 차이를. 한국 여행 갔을 때 만난 중국 동포들은 대부분 조선족이었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노동량으로 비교했을 때 중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번다고 말했었지. 한국은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한 20년 지나면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갈 듯. 조선족들이 한국에 가면 대부분 힘든 일만 합니다. 남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여성들은 식당에서, 한국인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이 형편없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일하러 갈까? 난 중국인이지만 만약 기회가 온다면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국에 돈을 벌러 가고 싶어.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시는데 요즘 일거리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하도 많이 와서. 나는 조선족이며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한족, 조선족 가리지 않고 중국인들을 무시함. 저 아저씨가 버는 수입 정도면 상해에서도 30% 안에 들어갈 듯. 외국인이든 조선족이든 한국인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참배를 당했다는 뉴스만큼 슬픈 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